먹문민님, 일부 트레이너들은 팔레레 할 바에 프레스 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레이닝을 할 때 그 해당 근육의 가동 범위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게 그 근육을 자극하기에 가장 좋은 운동이다,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프레스 같은 운동은 잘 보시면은 이렇게 프레스를 해요. 바의 위치가 내 가슴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내려와요. 완전 풀 가동 범위로 이렇게. 이런 프레스를 하면은 삼각근이 가지고 있는 외전에 30도에서 120도 구간을 다 쓰게 되거든요.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관절을 잘 못 쓰는 분들, 그러니까 견갑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견관절 자체가 가동성이 제한이 있는 분들은 이런 트레이닝을 할 때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그 가동 범위를 반 정도로 자르는 거예요. 프레스를 일부러 90도에서 120도 이상 구간, 밑에 구간을 없애는 거거든요. 30도에서 90도 정도의 구간을 안 쓰는 거예요, 일부러 프레스를 할 때. 그리고 레터럴 레이즈는 30도에서 90도 구간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하부 구간을 따로 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 분들한테는 이 방법이 상당히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일반인 분들 중에 이 풀 가동 범위에 프레스가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풀 가동 범위 트레이닝을 지도하다 보면은 물론 그냥 되지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하죠. 관절이 그냥 안 썼던 거라서 하다 보니까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아파지는 사람의 숫자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트레이너로서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부위를 나눠서 부분 반복을 해보는 거죠. 뭐 벤치프레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 가슴이 가지고 있는 수평 외전의 범위에서 0도보다 더 오거든요, 이 팔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90도까지 벌린 거고 0도로 왔잖아요. 근데 수평 외전이라는 건 0도에서 안쪽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가져요. 이 각도가 뭐냐면 케이블 크로스오버의 수축각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운동을 하면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으로 하부 구간의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동 범위가 비어있죠. 이 구간을 케이블 같은 운동으로 채워주면, 왜 유튜브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슴 안쪽 채우는 운동,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지만 그것과 일맥상통하게 가슴이 가지고 있는 수축과 이완의 최대 범위 트레이닝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인 근성장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근육이 가동 범위가 있고 그 가동 범위를 최대로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걸 한 번에 풀 가동 범위로 썼을 때 부상의 위험도가 높으니 그런 분들은 가동 범위를 잘라서 운동 루틴으로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좀 안정적으로 트레이닝하는 방법, 일반인들이 그겁니다. 심현도 관장님의 무분할 고반복 트레이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현도 관장님의 분할을 안 하고 반복수를 엄청 늘리는 트레이닝, 좋은 방법이죠.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올림픽 선수들을 보잖아요. 100m 달리기 선수들의 체형 다 비슷하고 마라톤 선수들의 체형이 다 비슷하고, 뭔가 하나에 진짜 극도로 특화된 사람들은 체형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유전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근육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육도 우리가 근지구력 훈련을 했을 때 액션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근비대 훈련을 했을 때 액션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스트렝스 훈련을 했을 때 액션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유전적 요인과 맞닿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옛날에 보디빌딩이 초창기 때 제일 유행한 프로그램이 피라미드 세트였어요. 기억나시죠? 피라미드 세트. 피라미드 세트라는 건 고반복 트레이닝과 근비대 트레이닝과 스트렝스 트레이닝이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게 피라미드 세트죠. 근데 그게 초보자들한테 가장 이상적이다. 왜냐하면은 고반복도 들어있고 스트렝스도 들어있고 근비대도 들어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요인이 뭔지 모르지만 선물 세트 같이 다 들어오니까 어쨌든 효율이 좋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지구력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지구성 트레이닝이 잘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스트렝스 형태의 트레이닝이 잘 안 받아. 이거는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렝스가 잘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구성 트레이닝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은 근섬유의 유전적 성향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심현도 관장님이 이야기했던 무분할 고반복도 그게 잘 맞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근비대 훈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볼륨 트레이닝이 잘 받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트레이닝을, 그러니까 제가 트레이너의 시각이라서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로서 회원님들한테 이런 트레이닝을 해보고 이런 트레이닝을 해보고 이런 트레이닝을 했는데 어떤 게 효율이 가장 좋은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많은 그런 뭐 메소드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좋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에 정답은 없다. 케바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강고는 왜 황철순 다리를 세 달이라고 하나요? 강고 씨가 저도 통화를 했거든요. 그 영상 올려도 되냐 뭐 이런 내용 때문에 통화를 해봤는데, 이게 통화하면은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방송 때문에 이 카메라 켜면 약간 사람이 웃기는 걸로 돌변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황철수 선수가 비율이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황철수 선수가 상체가 너무 컸고 하체가 상체에 비해서 약하니까 그거를 이제 놀리기 위해서 방송용으로 뭐 세 다리다, 아이유 다리다 이렇게 놀린 거죠. 근데 이제 또 황철수 선수가 그걸 보고 약간 보디빌딩의 진심으로 하체를 막 하니까 그때 하체를 되게 좋게 만들어서 시합에 나왔단 말이에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체를 그렇게 빠르게 단시간에 키우지 못할 거라고 저도 그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시합 보니까 하체가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측면 하체 빼고는 전면 하체 이런 데는 진짜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와 진짜 독한 사람이다. 지금은 놀리지 못하죠. 왜냐 이 지금 간고는 황철순 다리 뭐 세 다리라고 한 게 벌써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저렇게 놀리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철순처럼 다리 운동하면 안다리 빈다는 게 맞나요? 아니죠. 황철순 선수처럼 다리 운동한다 그래서 안다리가 비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내전근, 그러니까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이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프로 보디빌더들을 봐도 내전근 훈련을 막 열심히 해도 내전근 쪽에 안 차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광배근이 밑에가 아예 빈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체도 마찬가지로 하체가 바깥으로 이렇게 대퇴의 모양 자체가 바깥으로 이렇게 넓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약간 대퇴가 스트레이트로 뻗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 형태의 차이는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커질 수 있지만 확 달라지긴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죠.